익스펜션의 상태를 폭발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 생겼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7번째 시간입니다. 폭발로 진입이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진입, 시그널이죠. 이 시그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차트에는 100%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폭발로 진입, 즉 이 폭발로 진입하는 이 신호, 그러니까 응축 이후에 폭발로 진입하는 요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맹신하시기보다는 어떤 대응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사용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 지표라는 게 이게 사실 그 시세의 그 어떤 이제 이런 변동 속에서 그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 즉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변하는지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 원리, 이거를 이해를 해야 현재 내가 사는 게 유리한 국면인지 아니면 파는 게 유리한 국면인지, 그리고 그 국면들이 어떻게 서로 변화를 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국면 인식, 국면 변화,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늘 폭발로 진입이라는 거를 배웠다고 해서 매수다, 매도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잡설이 긴데 이게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신호를 말씀드릴 때는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기법 없기 때문에 꼭 볼린저 밴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이나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볼린저 밴드 7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배우긴 배웠는데 이 진입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이 손절이라는 무기라도 챙겨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배울 이 폭발로 진입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볼린저 밴드에 원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특별할 건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들어가 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익스펜션이 진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결정적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시는 제가 말만 하고 이론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어디 책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고 지는 이거 안 쓰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실까 봐서 저도 쓰고 있는 어떤 진입의 어떤 신호이고, 그리고 제가 그 신호로 진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펜션이 진입이다. 익스펜션은 직역하면 확대, 확장, 팽창 이렇게 팽창된다 이런 뜻입니다. 밴드 폭이 이렇게 커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버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버지의 경우에는 밴드가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렇게 수축을 시작할 때, 그럼 여기가 폭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폭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수축을 시작할 때 요때 이 최대 폭, 이 순간을 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익스펜션은 뭐다? 확대 팽창이 되고 있는 도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지하고는 조금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버즈의 경우에는 이제 밴드가 팽창을 지속해서 밴드 폭이 최대인 상태고, 익스펜션은 스퀴즈에서 다시 버즈로 가는 그러니까 1번이 스퀴즈, 그 다음에 익스펜션이 2번, 그 다음에 3번이 버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수축, 그러니까 컨트랙션이 되면 이게 4번, 컨트랙션 이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다시 익스펜션이 되면 여기가 다시 이 1번 스퀴즈가 되는 거죠. 요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스퀴즈는 1번 요 구간, 그리고 버즈는 3번 이 구간, 그 다음에 익스펜션 이 2번 구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컨트랙션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가 팽창을 하기 시작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이렇게 폭발을 했다가 이제 응축을 합니다. 응축을 하면 이제 응축을 하고 다시 이렇게 폭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렇게 엄청 넓어졌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응축을 했으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질 거란 말이죠. 좁아지다가 다시 팽창을 시작하면, 그리고 팽창을 시작하고 요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수축이 시작돼서 다시 스퀴즈로 가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응축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폭발, 응축, 폭발,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스퀴즈가 끝나고 이 팽창을 시작하는 이 부분, 이 익스펜션이라고 불리는 이 확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번 구간, 여기서 진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볼린저 밴드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제가 요 시세의 움직임이 이렇게 갔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가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죠? 여기 사가지고 이만큼 기다리기 싫잖아요. 여기 사가지고 물리기 싫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사자마자 바로 먹고 튀어나오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요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여기서 이렇게 어느 구간에 버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볼린저 밴드가. 그 스퀴즈 상태가 다시 익스펜션이 나온다. 팽창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스퀴즈의 완성이 되는 거고, 다시 이 팽창을 시작하는 이 부분, 요 부분, 여기서 진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익스펜션이 진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 보시면 스퀴즈가 계속 진행됐어요.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원래는 이렇게 엄청 이게 밑에서 올라왔는지 위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폭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밴드의 폭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오다가, 자, 이 부분에서 익스펜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스퀴즈의 확정인 거죠. 그리고 익스펜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입의 신호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결정적 시그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스퀴즈와 버즈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렸죠? 이 거짓 신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정 부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20-2의 볼린저 밴드만 보는 게 아니라, 120-2, 120-2, 120-1, 이런 큰 기간의 볼린저 밴드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차트에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이 볼린저 밴드 20-2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런 장치들로 해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매매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장에서 제가 스퀴즈가 확정되고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져서 다시 익스펜션이 시작했을 때 여기가 스퀴즈가 확정이 되죠. 스퀴즈가 확정이 되고 팽창의 시작이 매수다.
라고 제가 이제 그게 진입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스퀴즈가 확정이 된다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스퀴즈는 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밴드 폭이 이렇게 최소화된 상태죠. 즉 이게 20-2니까 20일 동안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거의 횡보를 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밴드의 폭이 갑자기 이렇게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 표준 편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익스펜션이 나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이거는 자 20일 동안에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다시 어떤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즉 요 상태, 익스펜션의 상태를 폭발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 생겼다 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익스펜션이 생기고 시세가 올라가면 그 방향대로 때리는 거, 즉 그 방향대로 추세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말 그대로 폭발의 이 가능성만 생긴 거지, 막말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하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익스펜션, 특히 익스펜션이 나오고 그 시세가 만약에 상단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맹목적인 진입 신호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여하튼 정리합니다. 진입 신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스퀴즈를 확인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즉 이렇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면 밴드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 즉 응축을 먼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 익스펜션이다. 익스펜션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한 것을 또 확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발생한 새로운 트렌드를 추종한다. 위로 발생하면 위로 때린다. 밑으로 발생하면 밑으로 때린다. 즉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질 때 시세가 가는 방향대로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진입 신호를 플러스 2 시그마 터치로 봅니다. 즉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를 하고 스퀴즈가 완성되고 익스펜션이 시작됐을 때 가격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때린다. 요때가 진입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요 상단에 터치가 되면 여기는 매도다, 하단에 터치가 되면 여기는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잘못된 신호라고. 물론 이게 그 횡보 구간에서는 큰 파동의 횡보 구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막 240일에 뭐 볼린저 밴드를 본다. 그럼 뭐 240일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파동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것도 맞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큰 횡보 구간에서 이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이것도 배우긴 할 건데, 근데 좋은 볼린저는 이 상단 매수가, 상단 터치가 무조건 매도 신호도 아니고 하단 터치가 무조건 매수 신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와 아예 반대로 상단 터치 시 매수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자, 저는 스퀴즈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다시 익스펜션이 시작될 때 저는 추세대로 때릴 사람입니다. 가격 위로 올라가면 위로 때릴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때릴 거예요. 자, 스퀴즈가 이렇게 확정이 된다. 다시 익스펜션이 나온다. 자, 스퀴즈가 확정이 된다는 말은 밴드폭이 다시 넓어졌다. 익스펜션이 돼야 여기가 제일 좁은 구간이구나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퀴즈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말은 이 기간 동안에 20일 동안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시세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횡보가 되어야만 스퀴즈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익스펜션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플러스 2 시그마 상단을 때린다는 것은 지난 20일간의 매물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볼린저 밴드의 이 익스펜션을 이용한 진입 시그널은 이거는 일종의 돌파 매매다. 지난 20일간의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 일종의 돌파 매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돌파 시점에 캔들이 강하게 이 매물을 돌파해 나갈 때 그때 시세의 진행이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익스펜션의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이 상단의 터치, 특히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요런 캔들이 나올 때가 결정적 진입 신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 조건 검색식에는 이 볼린저 밴드 20-2 요거의 상단 돌파가 일어나고 종가가 상단을 돌파한 상태에서 장이 끝나면 그래야 저는 그 다음날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조건 검색식에는 이 볼린저 밴드 20-2의 이 플러스 2 시그마 터치 상단 돌파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응축 이후에 재폭발, 이 폭발의 시작 요거를 돌파 매매로 잡아서 진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애용하는 신호다. 제가 진입을 할 때 일단은 무조건 이 익스펜션이 돼야 됩니다. 익스펜션 상태, 스퀴즈가 끝나고 익스펜션이 시작되는 상태, 이 시작되는 상태에서만 저는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한 매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익스펜션에 대해서 오늘 잠시 다뤘는데, 저는 이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론들, 아니면 지표들, 또 작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는 진입의 시점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익스펜션이네? 스퀴즈가 완성이 되고 익스펜션이네? 상단을 때리네? 매수다! 요렇게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이 익스펜션이 나오는 이 국면이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또 강력한 매수의 어떤 힘이 강한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거래량은 어떻느냐.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고 있느냐. 코스피 지수는 또 어떻느냐. 환율은 또 어떻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느냐. 환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사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느냐.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어떤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종목이 이렇게 익스펜션이 나온다.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나온다.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배웠다고 하셔서 무조건 스퀴즈 이후에 익스펜션이 나온다고 여기서 가는 대로 때린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들, 지표들, 국면들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하시고 매수의 신호로 사용을 하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결정적인 신호로 쓰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한 종목을 가져올게요. 일단 이거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제가 2월 19일에 매도를 했고 5,530원에 사서 6,440원에 팔았습니다. 16.16%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실패한 거긴 합니다. 이게 진입하고 제가 요날 진입해서 요날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하고 하루 만에 16%가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만족하고 끊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까지가 만약에 계속 들고 있었으면 이게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을 건데 일단은 뭐 이건 내 돈이 아니었던 거죠. 복귀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종목입니다. 여튼 스퀴즈가 확정이 되고 익스펜션이 시작돼서 상단을 강력하게 쳤을 때 그러면서 이 20일의 매물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일종의 매집이다라고 봤거든요. 이 캔들을.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 다음날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만에 16%, 16.16%를 먹고 나온 겁니다. 아쉬운, 가슴 아픈. 조금만 버틸 걸, 그죠? 이걸 못 먹었어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걸 못 먹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기에 들어갔다 진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시는 경동 인베스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익스펜션이 나왔고, 그리고 상단을 강력하게 뚫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 가격에 38,000원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여기 한 9.46%를 먹었네요.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뭐 기간 대비 요날 잡았으니까 1, 2, 3, 4, 5, 6, 7, 8일 만에 뭐 9%면 기간 대비 수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CTK 코스메틱스인데, 요거는 이제 상단 터치가 안 되긴 했어요.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기존 매물을 일단 돌파를 했고, 그리고 종가가 최고가인 상태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상단 터치는 안 됐지만, 그에 준하는 좋은 신호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헤드페이크가 나온 종목입니다. 헤드페이크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차트 보시면 스퀴즈는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익스펜션이 시작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스퀴즈가 아니고 여기가 스퀴즈였어요. 그죠? 밴드 폭이 여기가 가장 좁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익스펜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익스펜션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시그마, 즉 20-2의 하단을 강력하게 때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날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바로 돌려서 상방으로 갔죠. 즉 뭐다? 스퀴즈가 완성이 되고 익스펜션이 시작됐는데 이게 캔들이 하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라면 이거는 자 밑으로 폭발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론적인 건데 돌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볼린저 밴드에서는 헤드페이크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즉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입 신호를 말씀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퀴즈가 이렇게 나오고 익스펜션이 시작됐는데, 자 가격이 이렇게 해서 상단을 강력하게 때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단이다, 이거 상승으로 폭발이라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요게 요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거를 헤드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헤드페이크는 나오면 이 반대로 강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매수다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가 기본적인 이론은 맞지만 여기서 헤드페이크가 나올 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뭐를 해야 된다? 손절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튼 여기서도 헤드페이크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매도 진입입니다. 즉 하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반대로 상승해서 매물을 돌파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헤드페이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단을 때리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날 적정한 자리에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헤드페이크가 나올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강력한 시세가 그러니까 강한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고 요거는 1, 2, 3일 딱 버티고 이거는 아름답게 끝났죠. 고점에서 꼬리의 끝에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친 겁니다. 23% 정도 먹었네요. 그죠? 너무 아름답게 끝난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익스펜션의 경우에는 이 응축 이후에 재폭발, 이 재폭발을 잡아내는 일종의 응축, 그 다음에 익스펜션, 재폭발이죠. 여기서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이 폭발의 시작, 이 일종의 돌파 매매의 신호를 잡아내는 방법이고, 앞으로 배우실 내용에는 이 응축에서 재폭발의 시작 요거를 잡는 게 아니라 큰 상승에서 눌림 요거를 잡는 신호도 배우실 겁니다. 오늘 또 말씀드린 익스펜션은 원전에 나온 내용이고, 이 눌림을 잡는 방법은 원전에 없는, 즉 그냥 제가 응용을 해서 눌림을 잡는 어떤 신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발한 거죠. 그거를 배우실 거예요. 오늘 배운 거는 원전에 있다. 요거는 인터넷 찾아도 나온다. 본인한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를 합시다. 오늘 보여드린 제가 예시 3개를 보여드렸죠. 3개. 엄청나게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제가 성공한 거 3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닌데 실패도 많이 하겠죠.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진입을 한다. 근데 제가 그게 맞았다. 그러면은 저는 홀딩을 해가지고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습니다. 그거는 제가 매도에 대한 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 뒤에 올라가도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왜? 이거 끊고 다시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또 먹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이너스 5% 이상의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계좌가 수백 개의 매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말은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그 종목은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격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산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럼 손절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차적으로 여기가 될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탈을 하면 이건 뭡니까? 하락엔 파동이 되는 거죠. 파동 관측상.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이탈을 하면 이거는 크게 하락엔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락엔 파동으로 확정이 되는 여기서는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이렇게 올랐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손절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탈돼서 손절을 했을 경우에 저는 5% 미만일 때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짜놨기 때문에 제 조건 검색식에는 항상 5% 미만의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거는 뭐 20%도 먹고, 뭐 10%도 먹고, 5% 먹고 나올 건도 있고, 2%를 먹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40%를 먹고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5% 미만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이 실패를 해도 먹은 걸로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계좌는 계속 꾸준히 우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손절을 한다 이겁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이 헤드페이크 이 뭡니까? 스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이 시작돼서 상단을 때려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헤드페이크인데 요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다? 여기서 내가 진입을 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헤드페이크의 가능성이 열릴 때 그때는 과감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손절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손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매수만 하는 것과는 수익률의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절의 시점 그러면 내가 헤드페이크라는 이 위험한 이 속임수를 대비해서 내가 익스펜션의 시작에 들어갔는데 근데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 손절의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익스펜션 그 응축 이후에 재폭발의 시작 이 진입 신호 즉 익스펜션의 시작에서 진입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차트 여러가지 이제 그 종목들을 쭉 복기를 해보시면서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